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농 복합시에 있는 농촌 지역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재정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생활권 안에 거점을 만드는 등 여러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 승주읍 다목적 회관. 주민관광과 문화의 거점이던 이곳은 곧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회관을 지식산업센터로 조성하는 등 승주읍 일대를 그린바이오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설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랄지 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이오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 도농복합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신산업을 유치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군 단위 농촌과 형평성을 맞추려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는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요건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행정구역상 시군구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인구 감소 지역 지정을 세분화해 경계에 있는 시 농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에 꼭 포함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가 특례를 저희가 꼭 확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농촌의 경우 광범위한 행정구역을 우선 동서생활권으로 나누고 핵심 거점에 권역행정센터를 설립해 기획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생활권 내에 어떤 권역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소멸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도시는 커지고 농촌은 축소하는 현상이 계속된 도농복합시. 출범 30년을 맞아 이제 도농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천 나간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산품인 배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봄에 발생한 냉해 여파가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되는 데다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 나간읍성 인근에 있는 배밭. 나뭇가지 곳곳에 하얀 종이에 쌓인 배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농민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분주하게 배를 수확합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간에서 10시간. 이제 시작했고 9월 첫 중순쯤에 가장 바쁩니다. 선별장에서는 농가에서 수확한 배들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집니다. 순천의 특산물 중 하나인 나간배 재배 농가는 160여 곳. 올해는 175헥타르에서 5,600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아 해외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얻으면서 올해는 전체의 10%에 달하는 물량이 수출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수출하고 있고 판로 확대를 위해서 수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정부 비축 물량이 시중에 한꺼번에 풀리면서 출하 가격이 지난해보다 15% 이상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해 초 발생한 냉해로 상품성이 높은 열매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농가 총소득도 지난해 150억 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은 이상기후 등 여러 요인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건비 관계도 상승하고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울 것이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소매를 해줘야 특품 가격이 살아나지 않을까. 배 재배 농가들은 또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양파나 마늘 등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며 배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노려 현금 영수증을 부정발급한 여수시 공무원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여수시청 공무원 1명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나머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자신이나 동료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부정발급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보건대가 내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 전국 17개교에 광양보건대를 포함시켰습니다. 광양보건대는 이번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서 2026학년도 1년 동안 신입생과 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2025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오는 30일부터 2달 동안 목포와 해남, 진도에서 열립니다. 전통의 기반을 두고 수목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하고 이색적인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인데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수목의 세계가 마련된 2025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전시관에 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포시 양을산 자락에 자리 잡은 목포 실내체육관이 거대한 수목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낯익고 이름 없던 작가들의 버려진 작품들을 이어붙여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콜라주 수목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는 수십만 개의 레고 블럭을 통해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재료로 재탄생됐습니다. 폴란드 자동차 산업의 몰락과 공장 노동자들의 모습을 잉크가 차오르고 빠지면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수목 설치 작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I was always using it as a kind of technique with my drawing. So I really like to draw with watercolor and ink. It just came naturally. It was my favorite medium. 또 다른 전시 공간인 목포 문화예술회관. 새가 날아가는 듯한 모양의 이란 문자 파시로 전시 공간 사방이 입체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란에서 독일로 망명한 작가 파라투스 포로우하루의 작품으로 열흘 이상 목포에서 작업을 통해 완성시켰습니다. 이란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폭력성 그리고 이제 가부장제의 억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포 전시는 20개 실험실이자 20개 공장, 20개 용광로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재료와 독특한 수목 작품들이 펼쳐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관람객들로 하여금 이 수묵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과 더불어서 현대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물꼬를 좀 틔워보고 싶었습니다. 목포 전시가 수묵의 미래 발전 방향과 세계화를 염두에 뒀다면 해남과 진도에서는 한국 수묵화의 뿌리와 줄기를 탐색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해남 노구당 전시관에는 321년 만에 공제 윤두서의 말을 주제로 한 최초의 작품인 세마도 진본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대 활동했던 진경산소와의 대가 겸재 정선의 인왕 죄색도 영인본이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 영인본과 같은 공간에 전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25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국내의 작가 20개국 83명이 참여해 38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K무리뉴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F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코리아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는 12월 전북 현대와 결승전을 치르는데요. 코리아컵에서 우승하면 내년에 열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진출도 가능합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0대1로 끌려가던 경기 후반 헤딩골로 동점을 만들더니 종료 10분을 남기고 왼발 슛으로 역전골을 뽑아냅니다. 광주FC가 2025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에서 부천FC를 2대1로 승리하며 1, 2차전 최종 합계 4대1로 코리아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국내 성인 축구의 최강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결승에 진출한 건 구단 창단 이후 처음입니다. 참 힘든 일도 있었는데 선수들이 그래도 광주 FC 창단 이래 역사상 결승까지 진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최근 광주는 팀의 최고 에이스였던 아사니를 이란 프로팀으로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선수와 구단 간의 갈등으로 잡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정효 감독의 특유의 카리스마로 팀을 재정비해 원팀으로 만들었고
선수들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결승 상대는 전북 현대로 올해 K리그1 시즌이 끝난 뒤 오는 12월 6일 단판 승부로 우승팀이 결정납니다. 이 감독은 ACLE 출전권이 걸려있는 코리아컵을 반드시 우승해 지난해처럼 내년에도 ACLE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CL 나가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마 선수도 그럴 마음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력보다는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단 첫 우승컵이라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생긴 선수들은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에 갔으니 이제 또 우승이라는 목표가 다시 한번 생겨서 저희 리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 매 시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정효 감독이 이번에는 어떤 매직을 펼칠지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는 K리그1 파이널 A라운드 최종 진입을 목표로 이번 주말 제주 원정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순천을 방문했을 당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전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여순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여순 사건 역사 왜곡을 자행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진상규명을 위한 공익활동에 족쇄를 채운 판결이라며 항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과 함께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내리면서 후덥지근했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한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에도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가 높아지겠다며 무더위와 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시가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광양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내 교량 등 도로 구조물 42개소, 총 11.4km 구간을 대상으로 한 보수공사를 위해 98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시는 광양항 배후도로가 국가물류 거점 항만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노후화된 교량과 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동측과 서측 배후도로를 각각 2002년과 2012년 광양시로 이관했으며 이관 당시 도로 보수와 보강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 본격 운영을 시작한 전라남도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가 지난달까지 4,300여 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센터 통합지원 콜센터의 다국어 실시간 상담의 경우 지난달 한 달간 1,000건 이상의 상담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상담 언어를 3개에서 9개로 대폭 확대하고 평일 야간과 토요일 상담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취항을 요구해온 시는 국토부로부터 국제경기와 국제행사 등 특정 목적에 한해 부정기편 취항을 허용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시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등을 불허의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사고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가 연말로 연기되면서 무안공항 재개항도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소규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한 들녘 경영체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9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사업 대상은 공동 영농이 가능한 20헥타르 이상, 30헥타르 미만의 집단화된 농지로 올해는 쌀 과잉 생산 완화를 위해 논타작물 재배 단지를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경영체에는 최대 3억 원 규모의 시설 장비와 컨설팅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광주 전남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1년 가까이 기준치를 밑돌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조사한 결과 기업 심리 지수는 78.1로 전달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